그러면 또 수업을 또 한번 해봅시다. 꽤 열심히 하세요. 지금 밀리면 안 되니까 함수를 정확하게 끝내놔야지 이제 뒤에 배울 때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울 때 무슨 이해가 좀 되겠죠. 이제 합성함수 나왔는데 뭐야? 이러고 있으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그리고 즐거운 또 공휴일이 11월 달에는 없지만 암묵적으로 없지만 수능날이 여러분 쉬는 날이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죠? 수능날? 다 쉬잖아요. 11월 달에 공휴일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여러분들의 공휴일은 수능이다. 좋죠? 그래서 셋째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다 쉬시면 되겠다. 11월 달에는.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공휴일이 되는 거고. 그죠? 하루 딱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로 넘어가게 되죠. 12월 달에는 하루 공휴일이 있고. 저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시험도 다 끝났을 때니까. 보통 양아치 같은 학교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전에는 다 시험이 보통 끝나는 거 알 수 있고, 좀 양아치 같은 학교들은 크리스마스를 끼고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너무 짜증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빨리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까지 뭘 했냐?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했고, 정말 미안하지만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푸는 게 국룰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웠었죠. 저번 시간에. 오늘은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그래프를 할 건데, 우리가 사실 절대값 그래프를 4가지를 배우거든. 솔직히 말해서 4가지를 배우는데 교육과정상 1개밖에 안 나와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만 나오냐? 이거. 요것밖에 요즘은 거의 안 나와요. 사실 이거 말고도 옛날 때는 되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얘도 가르치고, x의 절대값 있는 것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y의 절대값 있는 것도 가르치고, 둘 다 있는 것도 가르치고, 뭐 그랬었는데,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4가지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요즘은 사실 누구만 나오고 있냐? 얘만 나오고 있어서 얘만 가르칠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상 얘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들은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혹시 나머지 것들을 학교에서 배웠다. 우리 선생님께서 상당히 발이 넓으셔서 여러분들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혹시 가르쳤다 그러면 나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아직까지 나오는 적은 본 적은 없지만 혹시 그래서 내가 얘를 구할 건데 기본 개념이 자 절대값 있으면은 성준아 우리 뭐하냐? 절대값 나오면 지금까지 한결같이 했던 게 있는데 뭐하죠? 나눠서 풀죠. 똑같습니다. 얘를 나눠요.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눕니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절대값 원리는 뭐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 fx, 절대값 안에 있는 fx가 양수였다라고 하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면 fx가 0보다 커 나갔다. 이게 뭔 얘기죠? 우리 카비나? 이게 뭔 얘기죠? fx가 0보다 커 나갔다. 이게 뭔 얘기죠? 이게 뭔 의미죠? fx가 0보다 커 나갔다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래프에서. fx는 무슨 좌표죠? x좌표입니까? y좌표입니까? 우리 가변. y좌표죠. 그러니까 x에 대응되는 y좌표를 우리 fx라고 부르죠. 기본적으로 x에 대응되는 y좌표. 그러니까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뭔 소리죠?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위에 있어야죠.
X축이 Y는 제로잖아.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누구를 그리면 된다? fx를 그리면 돼요. 자기 자신을 그리면 돼요. X축보다 위에 있으면 그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Y좌표니까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자기 자신 그려라. 오케이? 근데 fx가 0보다 작다. 이게 뭔 소리냐, 다현아? 0보다 작아. 이게 뭔 소리야? 그래프에서. 뭔 소리야, 이게? 이건 X축보다 위에 있는 거고, 여긴 뭐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어떻게 그려라? 이게 대칭의 원리인데, 우리가 대칭.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fx랑 어떤 대칭 관계에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뭔 대칭이에요? 앞에 이거 있으면. y는 fx하고 y는 마이너스 fx는 무슨 대칭 관계에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필요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대칭은 총 4가지가 있는데 x축 대칭이 되면 누구 부호 바뀌냐, 형준아? y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x축 대칭이 되면 y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y는 fx가 되겠고, 그 다음에 y를 정리니까 마이너스 넘겨서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얘랑 얘랑은 어떤 관계에 있냐? x축 대칭 관계에 있다는 거야. 결론은 뭐야? fx가 0보다 작으면 원래 그래프랑 x축 대칭해서 그려라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이차함수를 봤어요. 이게 y는 fx야. 여기서 내가 y는 절대값 fx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야. fx가 0보다 클 때랑 작은 건데 여기가 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작은 부분이에요. 큰 부분은 그냥 그리면 돼요. 그냥 y는 fx를 그리면 돼요.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작은 부분은 원래 그래프랑 뭐 대칭해서 그려야 돼? x축 대칭해서 그리는 거니까 이 부분이 x축 대칭, 이게 x축이죠?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y는 절대값 fx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뭐 어떻게 외우게 시키느냐, 기본 개념은 여기서 온 거야 지금. 대칭하고 절대값의 개념을 통해서 그리는데 기본은 이렇게 배워서 이제 알았어. 그럼 결론은 뭐냐? 위에 있는 거는 그냥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x축 대칭해서 그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많이 시키냐?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려. 이렇게 이제 많이 외우게 시키죠. 그냥 x축보다 밑에 있는 거는 절대값을 어떻게 해라? 위로 대칭해서 올려라. 그게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fx를 그려요. 먼저 fx를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리면 그게 절대값 fx 그래프가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배우게 되는 원리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미친 듯이 나와요. 앞으로 미친 듯이 나오겠고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569번을 보면 답은 몇 번일까요, 형준아? 569번은 몇 번일까요, 답이? 4번이 답이 되겠죠. 밑에 있는 게 x제층 올라오니까 569번의 답은 4번이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아래에 있는 거잖아. 얘만 위로 올리면 되는 거야. 여기는 그냥 그리면 돼요. 관계가 없고 여기만 위로 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답이 나오는 거죠. 아래에 있는 것만 대칭해서 올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570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570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570번에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x를 먼저 그리는 거죠. 먼저 x제곱 마이너스 2x를 그리는 거죠. 뭐 얘를 그리면 여러분 알겠지만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축과 어디서 만난다? 0하고 2에서 만나면서 0하고 2에서 그는 0하고 2에서 그는 같죠? 0하고 2를 만나면서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한 거니까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0하고 2를 근으로 가지니까 0하고 2에서 x축과 만나면서 여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1일 때가 최소값인데 대칭적으로 1일 때 최소인데 1일 때 몇이 나오냐 보면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절대값을 씌우면 이 아래 부분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돼요. 그리고 이때 1일 때가 뭐가 된다? 1이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서 이게 무슨 그래프냐? 얘하고 누구가 세점에서 만난다? y는 a가 세점에서 만난다. 얘는 무슨 함수죠?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a. 세점에서 만나려면 상수함수가 세점에서 만나려면 여기 a가 여기 있으면 안 만나요. 자, a가 음수인 경우는 안 만나요. 그럼 언제 두 점에서 만나죠? y가 0일 때, a가 0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요. y가 요 사이에 있으면 몇 점에서 만난다? 4점에서 만나요. 그럼 언제 세 점에서 만나냐? 바로 여기에요. 이렇게. y는 a가 여기 있을 때 정확하게 1, 2, 3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몇이 되느냐? 여기가 1이잖아. 그래서 a는 1이 돼요. 그래야지 이제 세 점에서 만나는 거고. 만약에 4점에서 만날 때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으면 돼. 만약에 4점에서 구할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면 0부터 a는 1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그럼 4점에서 만나요. 2점에서 만날 때 구하라면 1보다 크던지 0이면 돼요. 2점에서 만나요. 안 만날 때는 a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점의 객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들을 여러 개로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다. 그래서 a 값이 1이라는 걸 우리가 결론은 다 그래프 놀이에요. 그래프 놀이. 자, 넘어갈게요. 자,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 문제들이 조금 나오는데, 자, 571번 안 할 거예요. 571번 패스. 그 다음에 574번도 패스. 574번도 안 할 거예요. 만약 학교에서 따로 하게 되면 알려주세요. 요즘 안 배우긴 하는데, 혹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학교 받는 프린트들이나 정보들은 나한테 조금 다 알려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요. 정보가 나오면. 자, 572번의 문제는 자, y는 3의 x-1인데 이것도 이제 그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뭐만 그리면 되냐? 자, x-를 그려요. y는 x-를 그리면 직선의 방정식이죠. 보통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겨요. 이게 y는 x-1이에요. 기울기가 1이면서 x절편 1인 거죠.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이 아래에 있는 게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절대값 x-1인 거죠. V자 그래프. 근데 여기다가 3을 곱했잖아. 이게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을 곱했으니까 대충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겨요. 기울기가 3으로 바뀌는 거죠. 기울기 3, 기울기 -3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1을 기준으로 바뀌어요. 1을 기준으로 기울기 3짜리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이제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y는 m의 x 플러스 2 더하기 3인데 여러분 직선의 방에서 많이 배웠겠죠? 직방에서 배웠겠지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기울기가 바뀌면서 어디 지나간다? 마이너스 2, 3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기울기에 관계없이. 그래서 마이너스 2, 3을 찍어요. 0,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2, 3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이제 직선을 긋는 거죠.
만나도록 한다겠지. 언제 만나냐?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이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기울기가 3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보다 작잖아? 만나요. 근데 언제 봐봐. 이렇게 올라가면 만나요. 근데 마이너스 3 됐을 때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딱 되잖아.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되잖아?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러니까 얘보다 기울기 작을 때는 만나는데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일 때 안 만나요. 그 다음에 얘가 계속 더 작아질 때는 여기 지나갈 때까지는 안 만나요. 요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3부터 여기 지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위 거니까 안 만나요. 그럼 여기 좌표가 뭐죠? 1,0이죠. 그래서 이 1,0 지나가기 전까지 요 마삼부터 안 만나기 시작하는데 m 값이 마삼부터 안 만나기 시작하는데 여기 지나가기 전까지 안 만나요. 요 기울기는 두 점으로 기울기 만들면 1 빼기 마이너스 2 0 빼기 3이니까 이때 기울기가 몇이다? 3분의 마3이니까 마일이야. 여기 마일 때까지 요 사이에 있으면 마3부터 마일보다 작을 때까지는 안 만나요. 여기서 왔다 갔다 안 만나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더 커지면 이제 만나는 거죠. 계속 만나요. 무조건 만납니다. 그다음부터. 그래서 요 범위 내에 있을 때 안 만난다. 직방이랑 연결해 놓은 거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 이 범위 내에 있는 값을 구하라고 했더니 답이 뭐가 난다?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죠. 답이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요 사이에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5밖에 없어요. 답이 2번이 된다.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랑 기울기가 변화하는 직선의 방정식 가지고 만나냐 안 만나냐를 따지는 건데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 기울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기울기랑 같으면 평행해서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낼 때 이 평행한 거를 되게 많이 써요. 생각보다. 그럼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573번과 576번인데 이렇게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가 두 개나 세 개가 됐을 경우 어떻게 우리가 그릴 수 있냐 이 문제예요. 이게 간간히 나옵니다. 알아야 돼요.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자, 573번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얘를 정석적으로 그리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얘를 정석적으로 그리는 방법은 절대값을 탈출시켜야지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범위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귀찮아지거든 문제가. 일단 편법도 알려줄 거예요. 일단 뭐 정석적인 것도 아시고 편법도 알려줄 건데 일단 얘는 어디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냐? x가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바뀌어요. 얘는 뭐를 기준으로 바뀐다고? 마3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어요. 양수랑 음수가 바뀌어요. 얘는 뭐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냐? 2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마3으로 2개 나누고 2로 2개 나누면 최종적으로 몇 구역으로 나눠지게 되냐면 총 3영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번, 2번, 3번. 그래서 총 3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함수를 절대값을 탈출시켜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조금 귀찮죠? 한 개 있을 때보다 더 귀찮아지는데 그러면 첫 번째 구역인 1번 구역 마이너스 3보다 x가 작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작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4 같은 거 들어가면 알겠지만 둘 다 음수가 돼요. 둘 다 뭐가 된다고요? 음수가 되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된다?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나와요. 얘도 마이너스 붙이는데 이 마이너스 붙이면서 이게 없어지면서 플러스로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가 되면서 y는
마이너스 5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언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저걸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요, 여러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어차피 고등학교는 다 그래프 그리는 싸움이거든요. 연습 안 하고 잘 그린다? 천재겠죠. 엄청나게 많이 해요. 선생님도 한 최소 수만 개 그리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적어도 한 10개 그려놓고서 공부 열심히 했다? 웃으시면 돼요. 그냥 가볍게 웃어주세요. 보통 애들 1등급 가는 애들 거의 한 몇천 개씩 그릴 거예요. 최소 안 그려도 그 정도로 연습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프들 엄청 그려야 되는데 앞으로.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 다 그려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하나씩 자기 힘으로. 그래도 안 그리는 분도 있겠죠? 어쩔 수 없어요. 점수 잘 나오는 일이 없어요. 그런 거 안 했는데 잘 나오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어요.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누굴 그리면 된다? y는 마이너스 5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면 돼요.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상수함수를 그리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에 있을 때 마이너스 3부터 2 사이에 있을 때, 자, 흥 쪽에다가 부등호 붙여줄게요. 등호 붙여줄게요. 그러면 0 같은 거 대입하면 있죠. 얘는 양수, 얘는 음수예요. 나올 때 얘는 양수니까 그냥 나와요. 자,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플러스 바뀌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2x 플러스 1을 그리면 돼요. 어디까지? 1까지, 2까지. 그러면은 9점만 찍을게요. 마3일 때 어떤 좌표가 찍히냐? 마3일 때 마이너스 5가 찍혀요. 여기가 찍힙니다. 자, 2일 때 뭐가 찍히냐? 5가 찍혀요. 2일 때 5가 찍혀요.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영역. x가 2보다 커나 같았을 때는 둘 다 양수예요. 그냥 다 나옵니다. 그래서 y는 5가 나와요. 2보다 클 때는 상수함수를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죠. 최소는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이니까 최소는 마이너스 5. 최대는 뭐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최소는 마이너스 5, 최대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25다. 푸는 거죠. 이렇게 풀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세 구역 나눠지죠. 이게 하나 더 추가되잖아? 그럼 몇 개로 나눠지면 4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편법으로 어떻게 그리냐, 편법으로. 편법으로 그리는 방법은, 자, 편법 그리는 거 알려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편법으로 그리는 방법은, 자, 원리를 알려줄게, 먼저. 원리를 잘 들으세요. 어차피 얘는 절대값을 벗어나든 안 벗어나든, 절대값을 벗어나게 되잖아? 그 무조건 y에 대한 상수함수거나 1차 함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뭐라고요? 어차피 이게 절대값을 벗어나게 되면 상수함수가 되든지 1차 함수밖에 안 되니까 그래프 모양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무조건 직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선은 점을 몇 개 하면 그릴 수 있냐면 직선은 점을 2개 하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어차피 얘는 직선 모양이야. 근데 구간마다 직선 모양이 달라질 뿐이야. 어차피. 그러니까 직선은 점을 2개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점을 찍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 나눠서 그리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알려줬어요. 정석적인 방법.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돼. 정석적인 방법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알고서 시험장 가서 이거 풀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 편법적으로 대충 많이 풀어요. 어떻게 푸냐? 자, 얘가 0이 될 때 좌표를 다 찍어줘요. 첫 번째 x가 몇일 때죠? 마이너스 3일 때 찍어야 돼요. 두 번째 x가 2일 때를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얘는 당연히 0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절대값 하면 5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가 찍혀요. 그 다음에
2를 찍히면 얘는 0이에요. 여기 2 찍히면 2 더하기 3은 5니까 2,5가 찍혀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여기서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이 사이를 뭐로 연결하면 되냐면 그냥 직선으로 연결하면 돼요. 왜냐? 무조건 직선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디를 모르죠? 이쪽을 모르죠. 2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를 모르는데 여기서 그냥 3을 찍어서 3을 저만 하나 찍어요. 왜냐? 점 두 개만 알면 직선 모양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찍냐면 3을 대입해요. 3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 들어가면 6이죠. 3을 대입하게 되면 1이죠. 빼기 1이니까 3,5예요. 3,5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랑 직선을 연결해요. 왜냐? 무조건 직선 모양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마삼이었죠. 하나만 더 옆으로 할까요? 마사를 찍어요. 마사에 대한 점수를 찍습니다. 마사를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니까 1이 나오겠고 마사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가 나와요. 마이너스 4,5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이랑 연결. 이렇게 찍어서 빨리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니까 다 나눠서 그리는 게 정석적인 방법인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차피 얘는 나오면 직선 모양이야. 그러니까 직선 모양은 100% 점을 몇 개만 알면 된다? 2개만 알면 되니까 이 바뀔 때 점들을 찍어서 직선을 연결하고 이쪽은 하나 더 찍어서 연결하고 하나 더 찍어서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죠. 빠르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최대 최소를 금방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76번을 풀 때 576번을 풀 때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다 나눠서 풀지 않아요. 다 나눠서 풀면 4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지금 576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576번을 지금 이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선법을 이용하는 거죠. 어차피 직선 모양이니까 다 나눠서 구하지 않고 좌표만 찍는 거예요. 자,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정석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편법까지 다 알아두세요. 시간 오래 걸리니까 다 나눠서 풀면.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일 때 찍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5일 때 찍고요. 세 번째로는 7일 때 찍습니다. 먼저 다 0이 되는 좌표들을 다 찍어요.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0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6이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8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4가 찍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 대입하면 얘는 6이고 0이고 5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5,8입니다. 자, 7 대입하면 0이죠. 7 대입하면 8, 2, 7,10입니다. 3개 찍습니다. 자, 나눠서 구하지 않고 마이너스 1,14 찍으시고요. 마이너스 1,14 뭐 대충 뭐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1,14 찍으시고요. 5,8 찍어요. 5,8 찍으시고 5,8 이 정도 있다고 칠게요. 대충 찍을게요. 그 다음에 7,10 찍어요. 뭐 7,10 일단 찍을게요. 그럼 요거 사이는 직선으로 다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모르잖아. 그래서 뭐를 찍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하나 찍고 뭐 찍으면 돼? 8 같은 거 하나 더 찍는 거죠. 양쪽 모르니까 8부터 찍을게요. 8 대입하게 되면 얘는 몇이죠? 9죠? 8 대입하면 3, 8 대입하면 1이니까 13이에요. 8,13이니까 8,13 여기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8,1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찍어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니까 1이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7, 마이너스 2면 9, 17. 더 올라가요. 마이너스 9,17 더 올라가요.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제일 밑에 있는 거니까 바로 얘가 최소값인 거예요. 그래서 x가 5일 때 최소값 뭐가 나온다? 8이 나온다. 그래서 x가 5일 때
최소값 8이 된다는 거를 금방 풀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편법을 통해서. 이거를 다 나눠서 그래프 그리면 되게 복잡한데 이 편법을 쓰면 여러분이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고 이게 B예요. 더하니까 답은 뭐가 나온다? 1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뭐 이해돼요? 어려요? 편법은 쉽죠? 4개 나눠서 만약에 풀려고 그러면 아마 되게 짜증났을 거예요. 만약에 정석적으로 풀려면 이걸 이렇게 풀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5일 때, 그 다음에 7일 때 한 다음에 총 몇 부가 나눠지냐면 총 4개로 나눠져요. 1, 2, 3, 4. 다 탈출시켜서 풀어서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시간 겁나 걸려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는 거는 비추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뭐 평소에 할 수 있죠. 시험장 가서 이거 하면 시간 뭐 바람과 같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아마 시험 이거 하나 맞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문제를 다 못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하면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그리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배웠습니다. 함수에서 지금 시간 관계상 C스텝은 안 풀어주고 있는데 C스텝은 다 돌고 나서 쭉쭉 풀어줄게요. 여러분들 교육청 기출들 위주로는 나중에 다 풀어주도록 할게요. 빨리 진도 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로 넘어갈 거냐? 유리함수로 이제 갈 건데 유리함수 갈 때 앞부분은 뭐냐면 유리식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출제될 확률이 높지 않아요. 여기 뭐 쓰잘데기 비례식도 다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 다 제하고 곧바로 뭐로 넘어갈 거다? 유리함수로 넘어갈 거예요. 결론은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리함수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봐봐. 유리식 연산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첫 번째 뭐냐? 유리식의 덧셈과 뺄셈.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유형 1번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유형 1번, 그 다음에 유형 2번, 그 다음에 유형 5번에서 몇 개 하고 곧바로 다 그 다음에 유리식의 값 계산해서 분수식 하는 거 잠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몇 개밖에 없냐면 유형 1번, 2번, 5번, 7번 하고 끝. 5번, 7번 하고 곧바로 유리함수로 넘어갈 거예요.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유리식 계산은 거의 요즘 출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프 그리는 건데 그냥 연산 정도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몇 번 한다고요? 유형 1번, 유형 2번, 유형 5번, 유형 7번만 할 거야. 1, 2, 5, 7. 자, 유형 1, 2, 5, 7만 합니다. 유리함수 식에서. 유형 1, 2, 5, 7 할 거고 나머지 유형들 안 풀어도 돼요. 괜히 또 졸다가 안 풀어도 된다고 했는데 풀린 걸 가지고 왜 안 풀려요? 선생님이 와서 질문하지 마세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난 다 알고 있지만 왜냐 안 나오니까. 기본 연산 할 수 있느냐? 그 정도만 물어보는 건데 5, 7 정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곧바로 올려 넘어갈 거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리함수로 가서 유형 12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게 되면 곧바로 유형 12번으로 갈 거예요. 이게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유리식 계산은 잘 하지 않아요. 뭐 하면 좋은데 안 나와요. 자, 잠깐 쉬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조율하는 것 같은데 그죠? 먼저 좀 창문 더 열게요. 조율하는 것 같으니까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잠 많이 자는 사람이 공부 제일 잘하고 막 자, 봅시다. 자, 631번. 네. 우리가 이제
뭐 덧셈 계산하는 거니까 그냥 계산 연습이에요. 못하면 큰일 난다.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뭐 하나 정도만 풀어줄게요. 뭐로 통분되냐? x세제곱 플러스로 통분이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런 분수식. 분수는 다 통분해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인수분해 공식 따라서 얘로 이제 통분시키려면 여기다가 이제 뭐를 곱하면 되냐면 분모에다가 x 플러스를 곱하면 이제 통분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도 곱한다. 통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는 이제 뭐 곱해주면 되죠? 요거 곱해주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를 곱한다. 위에도 곱해준다. 통분해서 계산해라.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유리함수를 풀려면 이 정도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유리식 연산이 가능해야지 하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모는 x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 여기는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빼기 얘도 이제 곱하면 x세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 위에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되고 여기는 x세제곱 플러스 1이 되면 3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 것들 다 연산해주면 돼요. 통분해서 얘는 써주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다 해주면 되죠. 분배 법칙 써서 플러스 3 없어지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분의 x 더하기 1이 남아요. 이게 약분이 돼요. 이게 밑에 게 이렇게 되니까 약분이 돼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답은 얘다. 뭐 이런 이제 기본 연산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덧셈 뺄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곱셈하면 돼. 곱셈이 좀 더 쉽지 않나? 곱셈 634번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인수분해 해가지고 약분시키면 돼요. 이렇게 A로 위에 묶고 밑에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다 때리고요. 곱하기 나오면 또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하시고 위에도 밑에도 x 플러스 곱하기로 바꿀게요. 분모분자 역수 체인지 a-6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누기는 역수로 곱해주면 되겠고요. 약분시켜요. 꺼져 이렇게 하겠고 a-1도 꺼져 하고 a 플러스도 꺼져 하면 남는 게 얘랑 얘밖에 안 남으니까 답은 a 플러스 1분의 a가 되겠다. 그런 거죠 뭐. 약분해서 풀어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간히 나오는 게 이제 부분문소꼴. 그게 이제 몇 번이다? 유형 5번이에요. 이제 부분문수는 나중에 고2 때도 나와요. 지금 배워놔도 미칠 건 없다.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부분문수는 사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보면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올림피아드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올림피아드 나왔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곱하기로 밑에가 묶여져 있으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보시게. 실제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1로 증명하면 돼요. 통분해서. 근데 이렇게 쓸 일이 없어요. 쓸 때는 이게 증명이거든요. 근데 증명은 어차피 되게 쉬워요. 통분하면 증명이 되니까 쉬운데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외워야 돼요. 암기가 무조건 필요해요. 증명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쓰는 거는 여기서 여기로 가지 여기서 여기로 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암기를 무조건 해야 돼요. 부분문수는 어쩔 수 없이. 증명은 되게 쉬워요. 여기 통분 때려요. 뒤에 남겨놓고 통분 때리면 AB분의 B-A가 된다. 통분하면 이렇게 돼요? 약분되죠. AB분의 1이 돼요. 증명은 되게 쉽거든요. 통분하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쓸 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곱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뺄셈으로. 그래서 외워야 돼요. 증명은 쉽지만 외워야 된다. 왜냐? 이렇게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644번을 보면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A인 거고 이게 B인 거야. 예를 든다면 분모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B에서 A를 빼요. B에서 A를 빼요. 그러니까 X 플러스 2에서 X를 빼요. 그것분에 자 요거 X분의 1 2가 있으니까 2도 갖고 올게요. 1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2니까 약분돼서 없어져요. 이렇게. 2분의 2예요. 그래서 없어져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5분의 3도 똑같이 여기서 여기 빼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5분의 1. 이게 또 3이니까 없어져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요거를 쭉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거가 이제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5분의 1이 나오고요. 세 번째 것도 시키면 X 플러스 5분의 1 빼기 X 플러스 9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덧셈 뺄셈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게 남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제 통분하면 답이 나온다. 통분하면 x 곱하기 x 플러스 9가 되겠고요. 여기 올라가겠죠? x 플러스 9 올라가고 빼기 x가 올라가죠. 없어지니까 답은 이렇게 된다. 자, 이게 이제 부분분수꼴 문제가 되겠어요. 초등학교 때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초등학교 이제 올림피아드 같은 데 가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 잠도 깰 겸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 이제 올림피아드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몸 모르는 애들은 저걸 다 통분 때리죠.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머나먼 길을 가는 거죠. 초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다 곱하기로 안 주고 보통 이렇게 줘요. 이거를 이제 계산하라고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제 가면. 그럼 이제 애들이 부분분수 모르는 다 어떻게 하죠? 다 통분하면서 저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죠.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걔 복잡해지죠. 이걸 아는 친구들이 이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바꾸는 거죠. 부분분수 꼴이니까 이게 이렇게 이 중간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결론은 3분의 1에서 9분의 1 빼는 게 답이에요.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보면 출제가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게 이게 요 개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기 곱해져 있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니까 이제 미지수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내는 건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x가 포함돼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지. 초등학교 애들도 푸는데 우리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말에 대해서 풀면 이제 좀 슬퍼지는 거죠. 그죠? 초등학교 때 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사실 수학은 내가 맨날 가르쳐 보면 알겠지만 나이가 많다고 수학을 잘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머리를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고민하는 놈이 무조건 잘해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머리 안 쓴 애들은 그냥 초딩 수준이에요. 죽어서도. 수학 공부 하나도 안 한 애들 머리 쓰는 거 보면요 거의 슬프지만 되게 단대포적인 생각밖에 못해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면서 이런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을 시켜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그리고 이제 머리를 쓸 줄 알면 또 좋은 점이 있죠. 뭐가 좋다고 했죠?
오래 살잖아요, 요즘. 치매가 안 걸려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데 치매 걸렸다 생각해봐라. 야, 그게 사는 거냐, 죽은 거냐. 가비럼, 산 거야, 죽은 거야, 그거는. 중간. 치매에 걸려서 오래 사는 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산 것도 아닌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약간 애매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치매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머리를 사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래 살 텐데 머리 잘 쓰고 사세요. 치매 걸리지 말고 나이 먹어서까지. 그래서 치매 비중이 옛날에는 남자보다 누가 훨씬 압도적으로 높았는지 알아요? 여자들이 높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 때 그 여자분들은 교육을 거의 못 받았어요. 슬프지만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니었죠. 거의 초졸?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럴수록 이제 치매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사실 실제적으로 거의 머리를 안 쓰고 살기 때문에 이제 아는 머리 쓰는 거는 이제 화투장 맞추는 것 정도. 그다음에 이제 돈에 관련된 계산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살 텐데 웬만하면 살겠죠. 건강하고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머리도 잘 쓰셔가지고 건강하고 치매 걸리지 않고 오래 살도록 하세요. 육체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고 둘 다 해서 머리 잘 쓰세요. 죽을 때까지. 머리 아파도 안 죽어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유리식 계산으로 갈게요. 요거는 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냥 뭐 심심풀이 땅콩 오징어로 분수식 계산 문제 652번. 항상 심심할 때마다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분수식 계산 우리 그 곱셈공식 변형 문제 있잖아요. 나오고 이런 거 정도만 풀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앞에 뭐 다 풀 필요 없어요. 뭐 비례식 이런 것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요즘. 자, 이렇게 나오면 요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요 분수식 바꿔주기 어떻게 하죠? 이거? x로 나누죠. x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들죠, 여러분들. 그래서 x 빼기 x분의 1이 몇이다? 2다. 이거로 이제 푸는 문제인 거죠. 이 문제는. 왜냐? 분수식이니까. 그래서 얘랑 이렇게 묶어서 깔맞춤을 시켜서 3으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x분의 1. 여기 2로 묶으면은 x 빼기 x분의 1 나오겠고요. 빼기 1이 되는 거죠. 여기는 있고 2라고 줬고 문제에서 얘는 제곱해서 나오죠. 양변 제곱하면 나오잖아요. 외울 필요 없지 않나요? 여러분?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넘어가면 6이다.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6이에요. 답은 3, 6, 18, 2는 4, 빼기 1이 돼서 답은 2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의 문제들이 계산할 때 나올 수도 있다. 그 외의 것들은 뭐 내가 아직까지 여러분들 고1 들 가르칠 때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굳이 풀어주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다음번에 집에 가서 또 혼자 졸다가 자기 혼자 풀고 안 풀려요 그러지 마세요. 풀지 말라고 했는데도 굳이 풀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유리함수를 할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유리함수는 어차피 다 그래프 그리는 건데 유리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 이제 그래프 놀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본형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데 어차피 기본형 그리고 넘어가면 끝나는데 유리함수는 분수함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분수함수는 뭐냐? 분모에 x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분수함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기본형이에요. 이게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유리함수의 기본형은 얘예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모든 기본형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점 찍어서 그립니다. 다 똑같아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부터 그릴 거냐면 y는 x분의 1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도 점 찍어서 그려서
개형을 파악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다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 다 그려줬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형을 알 거라 생각하고 중1 때도 이게 나오긴 해요. 중1 때 기억납니까? 반비례라는 거 배우거든. 중1 때 정비례 반비례를 배우는데 반비례 할 때가 나오죠. 중1 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언 3년 전 근데 1년 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살아있었을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죠? 아직 사춘기도 지나지 않아서 그때 약간 인간이 덜 됐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때쯤 이제 이런 거를 배웠었다. 그래서 점을 찍으면 마이너스 4를 찍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옵니다. 찍히는 거죠. 마이너스 2 찍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찍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쭉 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찍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 찍으면 마이너스 3. 해가지고, 그래프가 음수 쪽에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에 여기 대입하면, 0은 안 돼요. 0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분의 1 대입하면 3 찍혀지고, 2분의 1 대입하면 2 찍혀지고, 2분의 1 대입하면 2 나오죠?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고, 3 대입하면 3분의 1 나오니까 이것도 연결하면은 이런 개형이 나와요. 이렇게. 다 점 찍어보세요. 다 찍어봤겠죠? 여름방학 때. 안 찍었나요? 노노라고? 일단 이게 이제 기본형이에요. y는 x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우리가 이제 함수를 배웠으니까 자, 뭐를 파악해야 되냐, 형준아? 거의 제정신이 아닌데. 뾰로롱. 정의역과 뭐를 표현해야 된다? 치역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이제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뭘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정의역과 치역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정의역은 뭐냐? 가지는 x값. 어떤 x값을 가지냐? 그래프에서. 치역은 뭐죠? y값은 뭘 가지냐? 그러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x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다 찍혀요. 다 가져요. 모든 점 다 가집니다. 언제 때 안 가져요? 0일 때 안 가져요. 분모가 0이 되면 값이 없기 때문에. 또 양수인 것도 다 가져요. 다 찍히죠. 그래서 정의역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x가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걸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안 그랬으면 이걸 보고 모르잖아요? 함수 쪽을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그 다음에 치역은 뭐냐? y값이에요. 당연히 마이너스 y부터 시작하면 여기 다 찍히죠. 언제만 안 찍히죠? 0 빼고 다 찍혀요. 그래서 치역은 뭐가 된다? 마찬가지예요. y는 제로를 아닌 모든 실수. 이게 치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증가 감소를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뭐죠? 이렇게 되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되죠? 그죠? 감소하죠. 감소해요. 여기도 어떻게 되죠?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어떻게 되죠? 감소하죠. 얘도 감소해요. 그러면 얘도 좀 희망이 있네. 1대1 대응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1대1 대응 가능할까요? 1대1 대응 가능하나요? 우리 수민아 1대1 대응 가능해 이거? 정의역과 공역에서 뭐만 빼면 1대1 대응이 될까요? 제로를 제외한 모든 실수로 정의한다면 우리가 정의역과 공역을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로 정의를 한다면 얘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하나씩밖에 안 만나요. 다 감소. 그 얘기는 답이나 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그거 맞아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 배웠으니까. 그게 이제 앞에 거 배운 거를 여기다 대입해 보는 거야. 배웠던 개념들. 그래서 내가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앞에 거 배웠던 걸 확장시켜서 사고할 수 있게 원하는 게 수학이에요. 대부분 잘 안 되죠. 혼자서 할 때는. 근데 그거를 점점 해가지고 나 혼자 생각해서 점점 확장시킬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증진이 되는 거죠. 가르쳐준 것만 아는 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굳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배웠던 것들을 다 적용시켜서 또 확장시키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있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워서.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1대1 대응이 돼요. 그리고 얘는 여기에 대칭이 있어요. 대칭이 보입니까? 대칭. 뭐 대칭이 있을 것 같냐, 우리. 첫 번째는 뭐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에요. 여기 있던 게 일로 가고, 여기 있던 게 일로 가고, 원점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똑같이 돼요.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부호 바뀌잖아요. 둘 다 이렇게 부호 바꿔보잖아요. 다시 없어져요.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원점 대칭에도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 대칭 함수예요. 얘는 무슨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대칭도 다 배웠잖아. 다 찾아봅시다. 또 대칭 있나요? 우리 대칭 4가지 배웠잖아. 뭐 배웠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또 누구 있죠? y는 x 대칭. 얘 y는 x 대칭이에요. 역함수 같아요. 봐봐. 자리 바꾸잖아? 의미가 없어요. 또 바꿔요. 어차피. 그래서 얘는 또 뭐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그러니까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역함수가 자기 자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이제 봤을 때 뭐부터 하나씩 시작하냐면 첫 번째 정의역 취역 뭐냐. 그 다음에 무슨 함수냐. 뭐 1대1 대응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파악해보시고 대칭은 또 배웠잖아. 도형이 이동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대칭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드디어 제일 중요한 게 나오죠. 뭐가 나오죠? 한 번도 안 나왔던 개념인 점근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는 점근선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리함수가 포함이 됐잖아요. 유리함수가 무리함수보다 압도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이 들어간 응용 문제가 거의 나옵니다. 점근선이 무슨 거 얘기하는 거냐? 점근선은 뭐죠? 이게 줄인 거잖아. 뭐를 줄인 건지 혹시 아냐? 우리 수민아 알아? 점근선 뭐 줄인 거냐? 점점 근접하는 선. 사실 이게 점근선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점점 근접하는 선이 있다는 거야. 그래프가. 얘가 계속 가잖아요? 어디로 근접하죠? X축, Y는 제로로 근접해요. 얘도 계속 가잖아요? 어디로 근접하죠? X축으로 근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X축이 먼저 뭐다?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X축으로 가까이 가요. 또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 이게 X로 0으로 가면 어디로 가까이 가죠? 요 Y축으로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점근선이에요. 근데 X축과 Y축이 점근선인데 X축은 Y는 제로가 되는 거고 Y축은 X는 제로가 되는 거죠.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이 점근선은 뭐냐? 정의역에서 빠지는 부분이야. 치역이다. 점근선의 의미는 정의역과 치역에서 빠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얘가 얘로 계속 가지만 만날 수는 없다. 점점 근접하지만 둘은 이어질 수 없는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죠. 아무리 좋아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 만날 수 없는 거죠. 이런 점점 근접하는 선인 점근선이 나오고 이 점근선의 그래프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이 점근선이 되게 중요해요. 점근선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나요? 원점 대칭도 됐고 점근선도 됐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양수잖아요? 그럼 점근선을 기점으로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가 그려져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잖아? 사실 우리가 이거를 마이너스 점 찍어서 그려도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좀 이제 배운 게 좀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대칭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얘는 X축 대칭으로 그려도 되고 부호 바뀌었으니까 뭐로도 그려도 돼? Y축 대칭으로도 그려도 됩니다. 왜냐면 X축 대칭하면 Y 부호 바뀌는 거고 Y축 대칭하면 X 부호 바뀌거든? 얘가 나와요. 어차피. 그래서 점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도 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스마트하게 가기 위해서는 대칭으로 그려도 돼요. 그래서 얘를 X축 대칭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X축 대칭.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얘가 얘예요. 그럼 얘도 보면 알겠지만 맞아. 얘 YX 대칭이랑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있어요.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Y는 마이너스 대칭. 마이너스 X도 대칭돼요. 요거 대칭되죠.
자, 그래서 얘도 음수인 경우, 이게 음수인 경우에는 2, 4분면하고 4, 4분면이 그려지거든요. 정근선 똑같아요. 정의역처럼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증가함수예요. 둘 다 증가함수예요. 1대1 대응입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정근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2가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2가 되면 1,2가 찍히고 2가 되면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붕 떠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잖아. 이 절대값이 커지잖아? 그러면 이게 원점에서 이렇게 멀어져. 점 찍어보면 나와요. 혹시 내가 저거 하다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래프 그려보세요. 뭐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습니까? 점 찍으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절대값이 커지면 이게 점점 이렇게 멀어져. 찍어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기본형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점 찍어서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 기본형을 이제 배웠어. 그래서 이게 기본형인 거야. 그래서 이게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고 기본형에서 이게 K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 K 절대값이 커지면 원점에서 점점 멀어져요.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리고 대칭은 다 있어.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1대1 대응, 정근선 존재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를 보고 해석한 거예요. 외운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기본형을 배우면 그 다음에 다 똑같죠? 뭐로 가죠? 여러분 도형 이동에서 배웠지만 평행 이동으로 가는 거죠. 자, 이게 기본형이에요. 점 찍어서 기본형에 대해서 다 배웠어. 기본형이에요. 그러면 기본형에서 모양은 끝난 거야. 모양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인 거죠. 여기서 이제 정근선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프 그릴 때 정근선은 x는 0, y는 0. 얘를 평행 이동 시켜요. x축으로 뭐 p만큼, y축으로 뭐 q만큼 이동 시켜요. 그럼 다 알잖아. x 대신에 뭐 들어가는 거죠? x-p. y 대신에 뭐 들어가는 거죠? y-q.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y 정리해주니까 q 넘어가겠죠? 이겁니다. 이게 표준형이에요. 평행이동하는 거. 맨날 나오는 거, 뭐 지겹게 나오죠. 그래서 이 표준형을 봤을 때는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얼만큼 평행이동했냐.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그게 미지수 두 개를 담당합니다. 평행이동이 미지수 두 개를 담당해요. 2차 함수도 똑같았죠. 표준형이 꼭지점이었는데 꼭지점이 평행이동을 담당했죠. 그래서 평행이동이 미지수 두 개를 담당해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미지수 두 개 담당. 평행이동이 미지수 두 개 담당해요. 그 다음에 모양은 k, 기본형. 기본형이 이제 k, 모양을 담당하는 거죠. 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본형을 정확히 알면 평행이동 개념만 알면 내가 이렇게 썼어. y는 x-3분의 1 더하기 2라는 걸 이렇게 쓴 거야.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되게 쉽다는 거야.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이런 거는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공부하셔가지고 그래프도 못 그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의 기본형은 x분의 1인 거고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이잖아. 그러니까 얘의 정근선 뭐가 되는 거야? x는 3. y축으로 2만큼 표현했으니까 정근선 y는 2인 거죠. 그래서 이 평행이동과 정근선이 아주 중요해. 정근선 하나 찍어야 돼. 그래프에서. 그래프 그릴 때 정근선을 항상 먼저 그립니다. 정근선 x에서 3 찍어요. 네, y는 2를 찍죠. 이렇게. 정근선 찍어. 이게 평행이동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1이니까 오른쪽 위하고 아래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0일 때 어디 지나가냐? 위로 지나가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요. 정근선 그리는 거죠. 1이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으로 그리면 되겠죠. 정근선의 기점으로 오른쪽 위에, 왼쪽 아래. 이게 끝이에요. 그래프 그릴 때. 그러면 결론은 내가 이런 표준형을 보면은 곧바로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야. 딱 두 가지 개념만 알면 평행이동 개념과 기본형의 모양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또 이렇게 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들 또 그릴 수 있는 거야. 정근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정근선 x는 마이너스 1, y는 마하고 기본형은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리는 거죠. 결론은 그래프 싸움은 뭐냐? 기본형 누구? 평행이동 어떻게 했어? 이게 다 그래프 싸움이에요. 그리고 미지 3개밖에 없어요. 똑같이 미지수 3개 찾는 싸움이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정근선 그리시고 y는 마이너스 4 정근선 그리시고 마이너스 2니까 왼쪽 위에 오른쪽 아래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이게 다예요. 그러면 뭐 정근선도 당연히 보이겠고 정의역과 치역도 보여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다 보여야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프 그리는 게. 그러면 얘를 이제 통분해서 해놓는 게 이게 뭐다? 통분해 놓은 게 일반형이에요. 통분해서 써놓은 게 이걸 통분하는 거죠. 2를 통분하게 되면 x-3분의 2배의 x-3 이렇게 되겠죠. 통분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게 2x 빼기 6이니까 2x 빼기 6에 대입하니까 2x 빼기 5 이렇게 써놓은 게 일반형이에요. 얘를 통분해 놓은 게 일반형인 거야. 근데 얘는 단점이 있죠. 뭐가 안 보이죠? 평행이동도 x축 평행이동은 보이긴 하지만 y축 평행이동도 안 보이고 기본형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보면 그래프를 곧바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럼 뭐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일반형을 봤을 때 우리가 뭐로 바꾼다?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연습하면 유리함수 끝이에요. 기본형 그래프 그리는. 그래프 그리는 건 끝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이론이죠. 첫 번째, 내가 기본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냐? 내가 정말로 다 그래프를 그려서 기본형을 이해하고 있냐? 두 번째,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냐? 세 번째, 일반형이 나왔을 때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뭐로 바꿔줘야 된다?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걸 할 수 있느냐?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이거를 배우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유리함수 그래프의 개념이 되는 거죠. 요것만 알면 여러분들 끝이에요. 그치? 너무 어렵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죠? 이거? 보통 이렇게 나눠주면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나눠도 되는데, 나누면 좀 귀찮잖아.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다항식 나눠주면서 2에서 2x 빼기 6 한 다음에 빼가지고, 여기서 1 나오죠. 그러면 2는 여기로 들어가고, 몫은 여기로 들어가고, 요 나머지 1이 여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이거 잘 나누잖아요. 귀찮아서. 어떻게 하냐? 이 위에를 2로 해서 분리를 시키죠. 이게 1분의 2니까 2로 묶어서 밑에 거 그냥 써줘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5 되면 1 더해줘야 되죠.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x 빼기 3분의 1이고 이렇게 쓰면 약분돼서 2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서 이제 바꿔주죠. 직접 나누기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주죠. 우리가 바꿀 때. 자,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표준 바꾸는 것도 모른다? 할 게 없어요. 그래프 자체를 못 그려요. 당연히 일반형에서 표준형 바꾸는 거 연습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못한다면 될 때까지 하셔야 되고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뭐의 개념이다? 유리함수의 개념을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 당연하지만 뭐 선생님 뭐 책도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설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히 안다는 거는 선생님처럼 그냥 자기 혼자 나와가지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 있어서. 그게 개념을 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개념 안다는 거는 대충 보고 이해했으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수학 점수가 낮은 친구들은 개념 자체를 잘 몰라요. 내가 가르쳐 보면 일단 막 문제를 많이 풀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개념을 잘 몰라요. 개념부터 안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개념을 모르는데 문제를 풀어요. 그게 이제 문제의 시발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죠. 첫 문제를 풀어도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직접 그려보고 자기 머릿속에다가 개념을 다 수저 넣는 거죠. 이해해서. 그것만 돼도 여러분의 성적은 일단 기본적으로 5등급 이상은 나와요. 그냥 5등급 이상 나와요. 문제를 많이 풀지 않더라도 그냥 5등급 이상이 나와요. 왜냐? 일반 고등학교에는 대부분 5등급 이하 애들은 개념도 거의 다 몰라요.
개념만 알아도 5등급 이상이 나와요. 자기 등급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이면 4등급이 나오는 거고, 정확히 개념을 아는 상태에서 조금 더 살을 붙여 4등급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살을 붙이면 3등급이 나오는 거고, 2등급 안으로 들어가려면 응용이 자유자재로 어느 정도 돼야 돼. 문제를 많이 풀고 개념을 더 완벽하게 알아서. 공부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밑에서 위에 올라가면 되게 쉽거든요. 8등급에서 5등급 만드는 건요, 바람과 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려면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자, 봅시다. 667번 문제를 볼게요. 그래도 우리가, 자, 일반형으로 줬어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일단 그래프 그리는 걸 하세요. 그래프로도 못 그리는데 뭐 문제를 풀고 있다. 웃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줬을 때, 자, 어떻게 했냐? 기본적으로 2로 묶어요. 위를. x 마이너스를. 표정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2니까 얼마를 더해서 1이 되냐면 3을 더 더해줘요. 자, 항상 밑에 걸로 이제 바꿔줘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써요. x 마이너스 1분의 3 먼저 쓰고. 요건 이제 2가 되는 거죠.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문제를 풀고 있다? 왜 푸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외워서 그린다든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공부 많아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정근선은 뭐냐? x는 1, y는 2, 그 다음에 기본형은 3이에요. x1일 때 찍고요. y는 2, 정근선 그려주고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0일 때 마일 내려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때 치역을 줬어요. 치역을 뭐라고 줬냐? 홍준아. 치역 뭐라고 줬죠? 치역이 몇부터 몇이라고 줬죠? 문제에서 2부터 5까지. 자를게요. 여기가 2예요. 여기가 2고 여기를 5라고 할게요. 요 사이에 있을 때, 그래프가 요 사이에 있을 때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찾는 게 바로 정의역과 치역 관계죠. 자, 일단 5가 됐을 때, 이게 5가 됐을 때 x값은 뭐가 나오냐? 넘어가면 이제 3이 되겠고, 이게 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좌표가 뭐가 나온다? 2가 돼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 그럼 2는 뭐 x값이 어디까지 갈 수 있죠? 뭐 끝도 없이 갈 수 있죠. 맞아 안 맞아? 2 못 내려와요. 값은 뭐 2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부터 5 사이에 있을 때 정의역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지금 y가 요 사이에 있을 때 그때 대응되는 정의역은 2부터 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게. 몇 번이죠? 답은? 몇 번입니까? 우리 답이나? 답 몇 번이죠? 4번이죠. 지금 내가 이거를 봤는데 정의역과 치역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럼요, 여러분들 당연하겠지만 볼 때까지 물어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지금 기본부터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x값을 뭐가 줄까? 이때 치역이 됐을 때 이 x값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안 보이면 그래프에서 이거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보일 때까지. 왜냐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나 풀어보냐면 잠도 깰 겸 669번 하나 풀어봅시다. 왜 유리함수를 많이 못하겠네요. 유리함수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그 과학 때 유리함수 기본 영상, 개념 영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프 그려질 때까지 무조건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야. 그래프도 못 그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고 있다? 이게 웃긴 거죠. 만약에 그렇게 문제 푼다면 다 외워서 푸는 거거든요. 의미 없이. 그래프 그려지는 것까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목요일 상당히 여러분들이 피곤해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목요일. 자, 이거를 마지막 문제로 오늘 수업은 끝낼 건데, 필강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 유리함수 거의 진도 안 나갔어요. 오늘 그래프 그리는 거 마스터해 와라.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고 마스터를 하든 방학 때 유리함수 쪽 것도 올려줄 테니까 그걸 보고 마스터를 하든 일단 중요한 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 상태에서 토요일에 와야 돼. 안 그런데 여기 들어왔다.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고 자기 혼자 헤매고 앉아있겠죠. 당연히 가장 기본이에요.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그냥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누구나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점만 찍을 수 있다. 좌표를 못 찍는다. 그럼 좀 이제 힘들어져요. 난 좌표를 찍을 수가 없다. 그러면 못 그리겠지만 좌표를 알면은 그릴 수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좌표만 찍을 수 있으면. 연결해서 그리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그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될 때까지 연습해야 돼, 나랑 같이. 연습해 오십시오.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공부 하나도 안 되는데 집에서 하나도 공부도 안 해오고 와서 들으면 이해 안 될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해 안 되는데 듣고 있으면 안 그래도 졸리면 더 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조금 더 보셔야 돼요. 내가 모든 걸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 수학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그래프를 그렸겠죠? 그래프도 안 그리고 이 문제를 풀었다? 웃으시면 됩니다. 불가능해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3, y는 2가 되겠죠. 마이너스 9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좀 멀리 떨어져서. 0일 때 마이너스 1이 지나가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죠. 자,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를 그릴 수가 있겠고요. 치역이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여기 마이너스 7 어딘가 있을 거예요. 요 마이너스 7보다 작은 범위. 그 다음에 y가 5보다 큰 범위. y가 5가 어딘가 여기 있겠죠. 요게 나오게 되는 x값의 범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냐? 여기부터 여기 사이까지. 여기. 하지만 마이너스 3은 빠질 거야. 마이너스 3은 빠질 거예요. 정역에서. 마삼은 빠집니다. 그래서 5일 때를 그려보면 언제가 5일 때냐? 넘어가면 3이니까 이게 3 나오면 되거든요. 3이니까 넘어가면 3 나오려면 이게 마3이니까 x가 마이너스 6일 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일 때는 이게 마7이게 되면은 넘어가면 마9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제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건데 그때 x값의 범위는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거기서 누가 빠진다? 마3은 빼야 돼요. 정역에서 빠졌으니까. 요거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정역의 개수. 이렇게 그래프를 봐가죠. 그래프를 못 그렸는데 저걸 해석할 수 있다. 천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6 되겠고 마5, 마4, 마3 빼고 마2. 총 몇 개가 나오냐면 4개가 나옵니다. 답이 4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오늘 여기까지 그래프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꼭 집에서 다현아 연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 이건 뭐 다른 뭐 유리함수를 던질 게 아니라면 그냥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태에서 와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응. 누구나 1시간 정도 투자하면 난 그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선생님 영상 보고 집에서 혼자 그려보면. 근데 그것도 투자하지 않고 공부하겠다? 수학 안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 나는 뭐 어떻게 수학을 합니까? 근데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겠고요. RPM도 또 나눠주긴 하겠죠, 선생님이. 일단 뭐 RPM 미었던 것들도 앞에서 부분들 다 풀어보시고요. 최대한 많이 푸세요. 수학은 시간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공부 안 하고 나올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푸시고 집에 가면 공부 안 한다 그냥 나가서 푸세요. 뭐. 딱 막혀서 어디선가.